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30회 2교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부 분석이고요. 난이도별 분석 자료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세 문제씩 나와 있고, 출제 빈도를 보면은 5회 이상, 10년간 5회 이상 출제된 게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3회에서 4회가 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거의 조금 응용을 해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는 여기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중에서 규정이 지금 3문제가 나왔는데 KC에서 지금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6문제 중에 한 교시에 3문제가 규정집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기가 힘들어요. 기준이라는 거는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지고, 기준이라는 게 관련 규정, 법규 이런 게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10문제 정도, 15문제 정도 최대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 10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소방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제 해설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출처 다 확인해 놨습니다. 표기해 놨고요.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조항을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 발송배전에서 해당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내용도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왜 힘드냐면 이런 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기사시험처럼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걸 외우죠.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관련 규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50점대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전압강하, 이거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네. 온법 강하식. 그 다음에 등가외로 벡터도. 외우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전력 감지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관연도 해설서만 잘 보셔도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것만 좀 정리하셔도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의 한 70%, 80% 정도 가까운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해 설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규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필해 설비라는 것이 이론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플러스 법규, 특히 IEC 62305, 62305입니다. 62305, 여기서 KC 규정이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규정이지만은 기본 문제로 분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규정이지만은, 규정에서 묻는 문제지만 요거는 왜 포함을 안 했느냐? 요거는 자주 쓰이질 않아요. 자주 쓰이질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한 거고, 심화 과정으로 분류한 거고, 이 두 문제입니다.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항목들을 외워야 되는데 항목들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분류한 겁니다. 요런 내용들은 기본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한 10개에서 많게 15개 정도 전체적인 어떤 출제 비율을 보시고 그 중에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이나믹 UPS 같은 경우는 왜 전기의 기본 설비 중에 하나인데 이 심화 문제를 분류를 했느냐? 그건요, 여기 보시면 목차가 다이나믹 UPS의 구성, 종류, 장점, 특성 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교재, 성한당에서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의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이 순서도 똑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건 뭐냐면 이 교재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고요. 답안지 쓰실 때 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이나믹 UPS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제품의 매뉴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화한 문제로 분류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좀 선별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심화 문제로 분류한 거고요. 스킵 문제는 한 문제인데,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문제 해설 자료 갖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이런 부류의 문제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풀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이 수험 범위를 압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해설서 안에다가 출처하고 문제 핵심 포인트, 기본, 심화, 스킵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자, 보시면은 비고 부분의 출처를 제가 다 확인해서 넣어놨는데 이 출처를 찾기가 기본서 외적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찾는 게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몇 배 더 걸려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절감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안에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게 해가지고 요약된 해설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뭐 이제 전체적인 해설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 해설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 2교시 문제 해설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